한국이 선진국화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제가 폭망할 것이라고 연부를 외던 일본은 날로 처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한국이 잘못되길 바라며 한국보단 우리가 훨씬 낫다는 식의 위안을 얻으려던 잘못된 업보에 대한 혹독한 대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은 선진국화의 결실을 맺어가면서 남의 불행을 자신들의 행복으로 삼아온 일본의 답이 없는 정신승리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행이 한국으로 가길 우주의 염원을 담아 간절히 바래왔지만 애석하게도 불행은 계속해서 일본을 향하고 있고 한국은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델타 변이 확산에도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OECD가 21일 발표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이 4%로 수정된 건데요. 당초 OECD는 지난 5월 전망 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주요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인 3.8%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 등을 고려해 성장률 전망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는 3대 국제신용평가사와 한국은행의 전망과 비슷한 수준이며 국제통화기금 IMF의 전망치인 4.3%보다는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 등 주요 기관 모두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4% 이상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글로벌 성장률은 낮추고 우리나라 성장률은 높여 잡았다는 것입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5.7%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것과 달리 세계 경제 성장률은 이전 전망치에 비해 0.1%포인트 내려잡은 것이죠. 2022년 전망은 4.4%에서 4.5%로 0.1%포인트 올렸고 G20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2%포인트 내린 6.1%입니다. 최근 델타 변이 확산 영향을 감안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가 G20 등 전반적인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만 성장 전망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와 올해 평균 성장률로 봤을 때 한국은 1.6%로 G20 선진국 10개 가운데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역성장을 최소화한 데에 이어 올해 델타 변이 확산에도 주요국 대비 성공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출 호조세와 2차 추경 등의 정책 효과가 반영되면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코로나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식에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OECD가 일본에는 기존 2.6%에서 0.1%포인트 내린 2.5% 성장률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1%가 넘는 성장률 차이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본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4% 성장하는 나라에 왜 고용은 없고 무직은 많습니까? 즉 이것은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뭐래도 선진국이군. 하지만 일본이 협력하지 않으면 한국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제로. 소수점 위치를 잘못 찍었습니다. 0.4%가 맞지 않나요?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국제기구 OECD 전망마저 한국의 날조라고 주장하는 반응은 너무 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보이는 보도에는 항상 이런 식의 반응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반응과 달리 OECD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도 지난 5월 전망치인 2.8%보다 0.1% 상향한 2.9%로 내다본 상황입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모두 상향한 국가는 G20 전체 국가 중 한국과 아르헨티나, 멕시코와 스페인 등 4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또 20에 속한 선진국 10개 중에서는 보란듯 한국이 유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IMF는 한국이 2025년 1인당 명목 GDP가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4050 클럽 선진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IMF가 지난 4월 발표한 2025년 명목 기준 4050 클럽 선진 6개국 1인당 GDP 현황을 보면 한국이 4만 1187달러, 일본이 5만 1620달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한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일본의 5분의 1에 그쳤던 것을 떠올려보면 경제개발에 나선 한국의 추격전이 얼마나 매서웠는지 체감할 수 있는데요. IMF의 전망처럼 향후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과 한국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면 물가를 감안한 1인당 국민 총소득은 더 빨리 추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목표인 선도 국가가 코앞으로 가까이 다가온 느낌을 지울 수 없죠.
코로나 위기에서의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 등 주요 기관들의 전망대로 상황이 흘러간다면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한국의 G7 자리를 뺏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번 무시를 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니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대표적으로 지난달 일본 경제지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실린 대장성 관료 출신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히토츠바 시대 명예교수의 기고문에서 그 우려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고문은 G7 회원국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는 날이 온다는 도발적 타이틀을 달고 있었고, 해당 기사에는 일본에서 큰 관심을 끌며 수천 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는데요. 댓글에서는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의 G7 내 위상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가치가 없다. G7은 경제력 말고도 세계에 기여해온 기여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와 같은 의견이 큰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사실 G7은 과거 러시아까지 포함해 GA 체제였기 때문에 7개국이어야만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일본이 G7에서 빠지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이러한 기사 하나에 수많은 댓글이 달리는 등 엄청난 화력이 발생하는 것은 일본 사회에서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하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요? 노구치 교수가 참고한 OECD 자료에 따르면 구매력 평가 기준 일본 취업자 1인당 GDP는 2019년 이미 한국에 추월을 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취업자 1인당 GDP는 노동 생산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치에 한정하면 일본은 한국의 노동 생산성에서 밀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OECD 평균보다 노동 생산성이 낮으니 높은 편은 아니며 G7 국가와 비교하면 더욱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보다도 더 낮으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실제로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G7 중 최하이며 OECD 평균보다는 13% 정도나 낮은 실정입니다.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2013년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9%가량 높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6년 새 역전이 된 건데요. 공교롭게도 이 기간은 일본 경제 부흥을 내세웠던 아베노믹스가 한창이던 그 기간과도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7 일본의 노동 생산성 수준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고 계속해서 저조한 경제 성장률 전망을 받고 있는 것은 일본 경제 근간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엔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엔저 이상 현상으로 술렁이고 있는 최근 일본 외환 시장에서는 뭔가 잘못됐다, 엔화 가치가 달러당 90엔을 가리키고 엔고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돌고 있죠. 엔화 가치는 2016년 8월 23일 달러당 99엔을 끝으로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1달러 100엔 선을 깨지 못한 채 저공 비행을 해왔습니다. 2차원의 양적 완화로 요약되는 아베노믹스의 산물인 엔저의 초장기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 엔화의 위상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의 충격파가 가해지면 어김없이 일본을 피난처 삼아 들러왔던 자금 흐름이 최근 급격히 감소한 것이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만든 엔저에 열렬히 반응했던 일본 경제 전문가들조차 이러다가 영영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가 오지 않는 것 아니냐, 엔의 힘이 빠진 것은 일본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되고 있는 적신호다라며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엔은 엄연히 달랐는데 달러만큼 엔화를 찍어댔으니 후폭풍이 오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일본의 1인당 GDP는 그동안 실물 경제보다는 달러 대비 엔고의 영향을 받아 높아지는 성향이 컸다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엔화의 약세 기조와 저조한 성장률이 지속된다면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처참한 결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쩌죠? 이처럼 한국의 경제가 폭망할 것이라며 일본이 자국에 찾아온 위기를 애써 외면하는 사이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조선 등 제조업의 선전은 물론 K-팝과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드러난 문화적 저력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통계적으로는 나름 넘사벽으로 여겨지던 일본을 구매력 평가 1인당 GDP에서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부정한다고 한들 이제 한국은 각국이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